자, 작품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 작품은 잘 모르는 작품이니까 뒤에 넘어가가지고 보기를 한번 봅시다. 보기 172쪽에 강경애의 인간 문제에서는 농민과 도시 노동자다. 이 작품이 지어진 시기가 1934년도거든. 일제강점기죠, 그죠? 이제 산업화가 이루어질 시기고, 농민들, 그 다음에 도시 노동자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라고 해서 리얼리즘 소설이라고 적어보세요. 작품의 특징인데, 리얼리즘 소설. 그래서 계급 갈등을 다루었다. 얘들은 약자들이겠죠, 그죠? 계급 갈등. 그래서 특히 소설 전반부에는 가난과 빚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삶을 생생하게 묘사함으로써 지주와 소작인 계약관계가 본질적으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소작인을 착취하는 구조임을 폭로한다. 그래서 지주와 소작인, 지주와 소작인의 문제. 빚청산 문제로 수확물을 빼앗기는 사건을 첫째 동그라미 쳐주시고 등장인물입니다. 등장인물 이름이에요. 첫째가 회상을 통해 떠올리고 서로 연결 짓는 장면은 구조의 부당함을 인식하고 문제의식을 느끼기 시작하는 모습이고, 지주인 덕호, 지주계급이 덕호네요. 덕호에 대한 묘사 또한 이러한 폭로의 하나로 농민을 돌보는 선한 마을 어른으로 포장된 그의 언행이 실은 이기적이고 뭘 인정한 속내를 감추고 있음을 드러낸다. 자, 작품 제일 첫 번째로 들어가 봅시다. 자, 해가 지고 아득아득해서야 개똥내 마당질이라고 해서 소작인, 개똥입니다. 개똥이. 개똥. 어둠 속으로 뿌옇게 솟아오른 나락더미, 벼입니다. 벼. 나락더미를 중심으로 돌아선 농민들은 술에 취한 듯이 흥분이 되어 있다. 왜냐면 나락이 굉장히 많거든. 그때 이제 유서방과 덕호가 나왔다. 이 덕호 밑에서 일하는 사람 유서방. 유서방과 덕호. 유서방은 들어가서 등불을 켜가지고 나왔고, 따버리라고 하는 등장인물입니다. 대두라고 하면 대가리가 큰 게 아니고요. 별을 이렇게 재는 단위를 나타내는 이 상자예요. 조그만 네모나게. 돼. 이런 것들. 대두를 들고 나락더미 앞으로 가서 나락을 손으로 헤쳐가면서 말을 되었다라고 하면 단위를 세는 거예요. 한말 이호는 가서요우라고 해서 이거 방언이고요. 그냥 요 대두가 한 번 퍼면은 이게 한 말이에요. 한 말. 열대 니네 대박이라고 하는 거 본 적 있는 사람 대박. 시장 가면 콩이나 쌀이나 파는 가게 있거든. 거기 가보시면은 쌀 위에 이제 선생님이 말해줬으니까 니네 눈에 보일 거야. 이렇게 딱 네모나게 생긴 틀이 하나 있어요. 이게 담아서 탁 쓸면 한 대야. 이게 지금 옛날에 키로 이런 걸로 안 하고 이렇게 대박이라고 했거든. 이 대두가 이거 10개 크기의 틀이에요. 그래서 이걸 한 번 뜨면은 뭐다? 10대다. 그게 한 말이라는 거야. 한 말. 한 섬이라고 하는 한 가만이거든. 10마리 한 가만이야. 그럼 대박으로 10번 퍼서 가만히에 넣으면 한 가만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따버리는 둥글둥글한 음성을 길게 빼어가지고 소리곡조로 마디마디 꺾어 돌렸고, 쏴르르 하고 섬 속으로 흘러 들어간 벼 알소리, 뭐야? 이 대두라고 하는 계량을 해가지고 섬 안에다가 쫙 부어 넣는 거죠. 그들의 가슴은, 그들이라고 하면 요 소작인 개똥이의 소작, 그 뭐야, 타작을 도와준 사람들이겠죠. 뜨거워지는 걸 깨달았다. 썩 비비치고 동무의 어깨를 누르면서 바짝바짝 다가들었다. 그때마다 옆 동무는 이 사람만 넘어지겠구만 허허 웃으며 밑부셔 보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보시면 지금 농사가 굉장히 잘 됐다라는 분위기, 그리고 농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흥분하고 있다. 한 섬, 두 섬, 석 섬, 몇 섬이 차례로 묶여 놓인다. 제각기 몇 섬이 날까 하는 호기심에 몇 섬과 나락더미를 번갈아 비교해 본다.
따버리가 마지막 말수, 마지막 한 말을 딱 부어가지고 벼섬에 부으면서 15섬, 15가마니가 나온 거예요. 15섬. 그 다음에 5말 하고 5말. 절반. 그러면은 15.5가마니가 나온 거죠. 15.5가마니. 한 가마니가 쌀 80kg입니다. 쌀 80kg. 그래서 수심가라도 한 곡조 부르려는 듯이, 수심가라고 하면은 이제 그 판소리, 노래죠. 노래를 부르려는 듯이 흥이 나서 음성을 내뽑았다. 15섬 하고 단말 잘 났다. 가슴 졸이고 섰던 그들이 똑같이 중얼거렸다. 풍년인 거야. 따버리가 톡톡 털고 일어났다. 개똥의 어깨를 탁 쳤다. 이 사람아 한턱 내라. 올해 농사 자네만큼 된 사람이 없지. 허허. 개똥이는 이렇게 대답하면서 누구 덕호 눈치를 잘 봐요. 덕호 얼굴은 잘 안 보였는데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보니까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곡식이 잘 나지 못할 때면 덕호는 잔 걱정을 하며, 덕호라는 게 지금 지주계급이죠. 가만히 서 있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밭을 잘 거두지를 못했다느니 니네 미리 베어다가 처먹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나 몰래 곡식 빼돌린 거 아니냐 하고 야단을 치곤 했었다. 유서방이 구루마를 갖다 대고 벼섬을 쾅쾅 실었다. 벼섬을 밭으로 올려놓으면서 무겁다. 벼 한 섬이 이다시도 무거운가. 덕호가 들으라고 일부러 이렇게 말했다. 덕호는 어둠 속에서 권련 담배를 뻑뻑 필더니, 개똥이 자네 여기서 다 회계 끝내고 말지. 덕호가 개똥이한테 뭐 하냐면, 우리 이제 계산할 거 계산하자, 이런 거지. 풍년 나가지고 와 우리 올해 농사 잘 지었다 이랬는데, 옆에 와가지고 야야 가봐 새끼야, 기분 좋아 안 좋아? 안 좋겠죠, 그죠? 후일에 다시 쓰더라도, 니 나중에 다시 빌려 가더라도 지금까지 빌려 간 거 내놔라. 자네 빚내온 돈이 얼마지? 개똥이의 말을 들어보려고 이렇게 물었다. 개똥이는 덕호가 말하기 전부터 빚말을 내지 않으려나. 왜? 지금 수학하면서 덕호 눈치 보고 있었죠, 그죠? 저 새끼 빚내놔라고 지랄하는 거 아닐까? 눈치 봤단 말이야. 가슴이 조마조마하다가 이 말을 듣고 보니 전신에 맥이 탁 풀렸다. 왜? 내 이제 돈 좀 만져보려 하는데 다 뺏어갈 거잖아. 아무 대답이 없는 개똥이를 안타까운 듯 바라보던 덕호는 빚을 물지 않으려는 속이구나. 이 새끼 계산 안 하려 하는구나. 이 자리에서 벼섬으로 차지하지 않으면 못 받을 것 같았다. 자네 15원 내온 것 괄호 쳐보시고, 자네가 나한테 15원을 빌려간 것. 정월 1월달이었다. 이달까지 꼭 10달이다. 이자 하면은 20원, 5원을 더 붙였어요. 5원이니까 벼 넉섬. 자, 15섬 중에서 4섬은 빌려간 거 내놔라. 그리고 내가 3, 4원은 못 받는 속일세. 밑줄 쳐봐. 지가 지금 고리대금으로 5원이나 더 받아가면서도, 야 지금 15원 빌려가가지고 자 3, 4원 해보자. 그러면 15원 빌려주고 10원을 이자로 받아가는 거 아니야. 엄청난 고리대금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0만원 빌려줬는데 10달 뒤에 이자로 100만원 받아가는 거야. 말이 안 되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말하는 게 3, 4원은 못 받는 속이다. 그리고 비료값, 장리쌀 여기서 회계해야지. 비료값하고 장리쌀, 비료값, 장리쌀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7섬 플러스 3섬 해서 총 7섬. 그래도 나는 10원을 또 못 받는다. 그러나 할 수 있는가? 자네들도 농사를 해 먹고 살아가야 하겠으니까 라고 말하면서 되게 후하게 쳐주는 것처럼. 그러나 지금 실상을 보시면은 소작농이고요. 자기 땅에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들인 비료값까지 다 받아가는 악덕지주의 모습이에요. 겉으로 말하는 것은 굉장히 많이 봐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 자네에게로 가는 반섬 합해서 한 섬은 내가 주는 것이니 그리 알게. 굉장히 너그러운 척. 이번 농사를 잘 지었다는 것 때문이에요. 유서방은 말 떨어지기 무섭고 벼섬을 낑하고 저다가 구루마에 실어놓고 깜빡 잊고 있었던 피로가 조수, 밀물처럼 밀려 들어왔다. 볏집단 위에 펄썩펄썩 주저앉았다. 그때 첫째의 머리에는 풍헌 영감. 자, 여기서 덕호가 이 7섬을 가져가니까 이걸 바라보고 있던 첫째가 회상을 해요.
풍헌영감. 풍헌영감은 무슨 일이었는가? 과거입니다. 입도차압을 당하고 이 영감은 1년 내도록 농사를 지었어요. 벼 이삭이 쫙 열렸단 말이야. 딱 가가지고 수확을 하려고 하는데 팻말이 붙어있어. 베지 말라고. 다 뺏긴 겁니다. 1년 동안 농사 지은 거. 누구한테? 덕호한테. 그러면은 지금 첫째가 떠올리는 게 요 장면하고 요 장면을 합쳐서 누가? 덕호가 이 소작들을 수탈하고 있구나를 깨닫는 장면이라는 거야. 입도차압을 당하고 정신없이 아랫동네 윗동네를 미친듯이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여보게 이런 법이 어디 있는가. 별을 베기도 전에 막 키워서 하지 못했다. 왜 기가 찬 거지. 내가 1년 내도록 농사 지었는데 내가 키운 쌀 손도 못 대게 하니까. 첫째는 무슨 말인가 하여 풍헌 뒤를 따라 논까지 가봤더니 논귀, 논 한 구석에 조그만 나무 판자에 나무 쪽을 가리키는 집달리라든가 집행관입니다. 양복쟁이가 이걸 꽂아두면서 벼를 베지 못한다. 당신 이거 벼 못 가져갑니다. 압류당한 거죠. 누릇누릇 벼 이상을 본다. 누구 빚을 얼마나 졌습니까? 덕호 빚이지. 그것 좀 참아달라고 하는데 내 곧 갚을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했는데 이렇게까지 할 게 뭐 있냐. 현지 배달부가 이런 걸 갖다 주고 가면은 나는 그게 뭔고 하고 봤더니 뭔지 모르죠. 왜? 글을 읽을 수가 없으니까. 1934년이잖아. 누가 꿈밖에나 생각했겠나. 풍헌은 거적대기 안에서 편지 봉투를 꺼내 보내는데 첫째 역시 그것을 알아볼 리가 없다. 이 시대의 시대 상황입니다. 자, 요까지 딱 봤을 때 선생님이 인간 문제를 첫 번째 파트를 봤는데 여기서 이제 첫째도 중요한 인물인데 여기에는 안 나오겠지만 선비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선비. 첫째가 사랑하는 여인인데 첫 번째 장면이 뭐냐 하면 이 덕호 밑에서 일하는 사람이야. 선비 아빠가 종이에요. 근데 이제 덕호가 뭐라고 하냐면은 야, 저 마을 가가지고 내 빚 받아올 놈 있으니까 가가지고 빚 받아와. 선비 아빠가 가요. 눈 펑펑 내리는데 2박 3일 동안 갔단 말이야. 갔더니 애기들은 거적대기 밑에서 뭐 먹지도 못하고 있고 난방도 안 되고 엄청 추운 골방에 사람들이 살고 있더라는 거야. 거기서 이 사람이 마음이 아파가지고 빚을 못 받아오거든. 못 받아오니까 덕호가 어떻게 하냐니까 붙잡고 패요. 마당에 사람들 보는 앞에서. 돈도 못 받아왔냐고. 죽습니다. 선비 아빠. 근데 선비 아빠가 죽었어. 살 방법이 없잖아. 선비 엄마가 선비 데리고 또 덕호네 집에 몸종으로 들어가지고 살아요. 그리고 이 덕호는 또 선비를 건드리고 요런 스토리들이거든. 그래서 인간 문제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 줄거리. 타작마당에서. 선생님 이거를 더 해준 이유는 이래가 이 장면만 봐서는 덕호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 수가 없잖아. 그지? 덕호의 만행을 쌤이 조금 더 해준 거예요. 그래서 장면들. 중요한 부분. 타작마당에서 벼를 빼앗기게 되어서 억울했던 개똥이가 울분을 참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자 첫째와 농민들 괄호 쳐보시고 얘네들이 유서방이랑 덕호 밑에 일하는 애를 넘어뜨리고 벼섬을 끌어내린다. 자, 그래서 지주와 소작인 간의 쟁탈이 벌어지죠. 근데 순사들이 들이닥쳐 그들을 주재소가 지금 현재로 치면 뭡니까? 경찰서죠. 경찰서. 개똥 어머니는 선처를 부탁하고자 덕호를 찾아간다. 개똥 어미가 머리를 숙이면서 한번 살려주십시오. 한번 살려주십시오. 기침을 하며 일어나서 이게 전형적으로 이게 바뀌는 건데 나쁜 놈이 뭐가 되는 거야? 피해자가 되는 그런 시츄에이션이죠. 얼마 전에 쌤 TV에 보니까 이게 사기꾼들이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던데 사기꾼들이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전환이래. 지가 가해자가 아니고 피해자 입장으로 바꿔버린대. 법을 이용해서. 요거 덕호도 비슷한 짓을 하는 거예요. 지가 피해자래. 결국에는 지가 괴롭혀서 이 사람들 못 살게 돼가지고 덤빈 건데 결국엔 또 덤빈 거는 이 사람들 잘못이니까 피해자가 돼버렸죠. 그놈들 행세를 봐서는 분나는데 화나는 대로 용서 없이 고생을 시키겠지만 면의 어른이라서 저런 늙은이들이 불쌍해서 그럴 수 있는가. 개똥 어머니는 미주처부터 너무 감격해서 이 얼마나 잔인한 장면이냐. 그지? 감격하고 있어. 저런 후한 어른 미주처부 개똥 엄마는 후한 어른이야. 개똥이와 동무들 끝없이 원망스러웠다.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오늘은 공이 쉬는 날이니까 면회에서 출근도 안 한다. 내 직접 주재소에 가 보겠다. 뭔가 또 인품 넘치는 어른 행세를 하고 있는 거죠. 저놈들이 암만 그래도 몇십 년을 내 덕에 산 것이 아니겠나.
본인은 계속해서 부자가 되고 소작인들은 계속해서 가난해지는 이 구조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땅을 소작으로 내주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배은망덕한 말이 이런 걸 주고 이른다. 나도 손도 없는 사람이라 내 친자식들과 같이 사랑한단 말이야. 위선이죠. 어제만 하더라도 벼 한 섬을 거저주지 않았다. 지가 덜 받았다라는 거야. 은공을 몰라본다. 작년 재작년에도 그래왔다. 개똥엄마가 야, 죽일 놈들 생각할 게 있겠습니까? 이 늙은 것을 봐서 한번 봐주십시오. 돌아가게 이따 가보리. 코가 땅에 닿도록 절을 하고 밖으로 나왔다. 덕호는 자리에 누워 더 고생시켜서 세상 법이 어떻다는 걸 알려 정신을 들려주려 했더니 날은 추워오고 눈 오기 전에 마당질은 끝내야겠으니 부득이 놓아주라고 할 수밖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들을 걱정해서가 아니고 지 곡식 걱정해서야. 다 잡혀갔잖아. 얘들 없이 일할 사람 없잖아, 그지? 그래서 일 시키려고. 이 가을부터 미국 통제안이 실시되는 말이 있으니 고가 오를 거다. 지금 고가로 청산해야 되겠다. 왜? 나중 되면 고가가 올라서 못 받을 거니까. 그런 걸로 끝을 내고 있는데, 여기 지금 우리 장면에서는 농민들의 갈등이고, 나중에 이제 도시 노동자 선비가 저기 덕후한테 몹쓸 짓을 당한 다음에 도시로 넘어가요. 도시로 넘어가는데 거기서 이제 또 노동자 계급이 되어서 거기서 자본가 공장주와 또 쟁의를 벌이다가 죽게 돼요. 그거를 이제 사랑하던 첫째가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첫째가 마지막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다 인간 문제로구나. 그래서 인간 문제, 첫째가 인식한 게 지주와 소작농 그리고 자본가와 노동자의 문제다. 이런 것들을 조금 거칠게 인간 문제라는 걸로 묻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시점은 나중에 여러분이 찾아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4번까지 이제 풀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자, 다 푸신 것 같으니까 이것도 문제풀이를 한번 해봅시다. 자, 1번부터 볼게요. 1번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이다 라고 했을 때 여러 인물의 행동을 묘사했다 끊으시고 농민 사이에 서로 다른 입장이라고 했을 때 일단 뒤에 거 지우면 되죠. 농민 사이에 서로 다른 입장. 그래서 이런 거 서술상 특징 풀 때는 항상 두 개로 나누고 찾기 쉬운 거 찾으라고 해요. 두 번째, 회상 장면에서 서술자를 달리했다. 서술자 바뀐 적 없습니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그대로 유지되고 있죠. 그죠? 3번 덕호와 농민들의 갈등 상황을 서술했을 때 객관적 관점에서 원인 분석 없네요. 그죠? 답은 4번이네요. 그죠? 2번 기억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이라고 했을 때 요 답 5번이죠. 5번의 미음 그 다음 말은 막혀서 하지 못했다. 뭐였어요? 풍헌영감이 그죠? 억울해가지고 지금 말을 못하는 장면이죠. 3번에 회계라고 했을 때 계산하자라고 했을 때 개똥이는 타장날 회계를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것 아니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예상하고 있었다라는 게 169쪽에서 보시면은 나오죠. 회계 네모 해가지고 밑에 줄에 불안해 가슴이 조마조마하였다가 해가지고 예상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자, 4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을 때 답이 5번이죠. 덕호가 개똥이여 농민들을 두고 더 고생시켜 세상 법을 가르쳐주고 싶다고 생각하면서도 석방을 요구했다 결심한 대목 뭐 때문이었어요? 일할 사람 없기 때문이었죠. 그죠? 그래서 4번에는 5번 되면 되겠다.